이렇게 보관하더라도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좀 기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술 현상으로 활용을 좀 했었으면 좋겠고, 또 창의 체험관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하되 이게 평택박물관 커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뭐 10년 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5,000제곱미터 넘게 연면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수장구도 크고 실내 그 4D 영상관도 크고 한데 사실 이게 모으다 보면은 갑자기 막 늘어나요. 그리고 작업 공간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항상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가 수장구 크게 만들 테니까 MOU를 맺어서 일단 좀 갖다 놓으시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150억 들여가고 수장구를 크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산 천안에서 박물관 만든다는데 수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겠다. 그렇게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갖다 놓고 있다가 자가관리하고 있다가 박물관 만들어지면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땅이 싸니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까지는 평택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라면 이제는 여기서 태어난 평택의 신세대 애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평택 사람들 여기 분들한테 물어보면 평택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이러면 대체로 한두 개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평택에서 가볼 만한 곳 1위 이러면은 외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두 군데는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택 출신 유명 연예인 애들 좋아하죠. 우리 가수 누구가 뭐 누구 출신 평택 출신이다 이런 얘기 네이버 치니까 몇 명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는데 가령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이러면은 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평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을 대표하는 역사인물, 평택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소개할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이 자라서 뭐 미국의 어떤 뭐 하버드 대학교 가서 어디서 왔어?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고향은 어디야? 평택입니다. 뭐 거긴 뭐 하는 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죠? 배울 데가 없어요. 박물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박물관을 경험했는 친구들은 큰 세계에 나가서 우리 동네도 박물관 있는데 박물관의 기본형은 이렇다. 이 정도가 되고 학장형은 저기 어디 뭐 미국 가니까 이렇게 생겼고 영국 가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융화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박물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기성세들 대부분일 겁니다. 박물관 저 문 열고 닫는 거밖에 없어. 저기 뭐 유리창 닦고 거기 가면은 조용하고 좋아. 근무 환경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피땀 흘리거든요. 근데 거기 겉만 보니까 뭐 어떤 시설인지 기능이 어떤지 역할이 어떤지 모르고 겉만 보면은 거기 커피 마시기 좋은 곳이야.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 커피 마시기 좋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됐을 때 박물관 이런 거야. 그리고 연애를 할 때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박물관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몰라요. 뮤지엄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유물이겠지만 현대에 쓰이는 문화자원이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계속 수집하면 미래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풍부한 미래의 평택의 먹거리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도체 수도 이게 100년 지나면 반도체가 없어지고 반도체에 대한 기업도 없어질 겁니다. 근데 반도체에 해상을 하려면 평택에 와야 된다. 이게 박물관에서 다시 해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지역사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발굴이 돼야 될 거고요. 유물 수집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작년에 도쿄올림픽에서 2관왕 했는 사람이 있어요. 양궁으로 김재덕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금메달 딸 것 같은데, 그래서 양궁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감독님, 저 금메달 딸 것 같은데 자 따기 전에 좀 사인 좀 받으면 안 돼요? 그 옷하고 하나라고 다 뺏겨가지고 박물관에 좀 기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나고 얘기할게. 그래서 끝난 다음에 다 뺏겨왔어요. 근데 김재덕이가 이번에도 어디 뭐 강주에서 열리는 대표 선수로 발탁돼갖고 뭐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금메달 딸 때마다 작은 전시회 해가지고 김재덕이를 어떤 기운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이제 방문하게끔 하고요. 또 김재덕이한테 뭐 페인 뭐 이렇게 손바닥 모양의 그런 걸 만들어서 수능 치는 놈들 와가지고 이거 기 받아가라. 이런 것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여도 뭐 어차피 뭐 체육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체육을 뭐 활성화 안 시키는 시군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현대 자원이지만 미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박물관에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먼지 묻은 것만 모을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단지 뭐 어떤 신개발 이런 것들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과거 것도 꺼냈다가 현대 것도 꺼냈다가 그래 가야 되는 게 박물관이고요. 좀 뭐랄까 기본적으로 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더니 구석기부터 지금 현대 뭐 삼성이 뭐 여기 와 있다고 그죠? 삼성이 왔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일제 강점기 이전에 사찰 저희는 46군데 사찰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타보면은 뭐 불상 같은 거 나와요. 근데 아직 돈이 그만큼 미치지가 않아서 파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잠재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의 사찰입니다. 구사찰. 지리지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어디에 절터가 있었다는 게 다 나오고요. 또 종교, 교회, 뭐 천주교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흔적이 왔다는 것들이 나온다. 그걸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얹어놓으면 박물관 전시에 얹어놓으면 이게 앞으로 이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자료가 또 아이템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왕실의 흔적. 평택도 가까우니까 뭐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가거급제자. 저희 가거급제자가 120명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구둥. 그러니까 군수님 굉장히 좋아하셔요. 남북한 다 따져 구둥. 그러니까 이거는 15,000명이 조선시대 가거급제자가 15,000명입니다. 근데 그 DB가 다 돼 있어요. 평택 딱 치면은 쭉 나와요. 지인이 딱 치면 딱 나옵니다. 그것만 셀렉트하고 또 요즘 그런 거 좋아해요. 시군마다 몇 명이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평택은 몇 명이니까 궁금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옆 동네보다 우리가 나으면 좋아요. 시장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구둥이라 그러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요런 것들도 했고요. 효자, 연려, 독립운 유공자 이런 것들 쫙 정리해서 전시실에 명단으로 해놨습니다. 할배도 오시면 거기 오셔가지고 30분 동안 안 움직이세요. 명단 보시는데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어깨가 흥이 절로 난답니다. 자기 할아버지 있어가지고. 군수님도 김씨만 가요. 김학동 군수님이시거든요. 자기 본 보고 김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봐요. 그리고 할배들은 왜 거기서 30분 동안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일단 우리 집부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처갓집 그 다음에 우리 그 할머니 외가 쪽에 그 인물이 몇 명 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박물관 놀이터가 좋으니까 거 가자 그러면 할배가 좋다고 같이 따라와요. 노는 거 가자 그래놓고 노는 거 데리고 가고 아들부터 야야 이게 우리 할배인데 야야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우리 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싫어하는 거 아니까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냥 이런 아이템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문화재도 있고 아직 비지적 문화재도 있고 잠재적인 자원도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지역 평택이라는 지역의 어떤 자존심을 드러낼 것인가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평택이 굉장히 재밌는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뭐 경부선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큰 동네고 또 바닷길도 열려 있고 굉장히 재밌는 동네인데 또 JC하는 후배가 이러더라고. 평택이 JC가 평택에 제일 첫 번째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 이게 첫 번째 이거 좋아해요.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고, 최장, 최초 그 최초를 또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작업들은 사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항토 사업자 우리 지역도 많은데 그 인력 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내부에서 갖고 있고 이것을 강론으로 연구진들한테 학교나 이런 데 용역 적어서 자꾸 모아야 돼요. 거기서 킬러 콘텐츠들을 그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메달리스트, 연예인,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평택을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게 아닌가. 어제 아산 CEO님 오셨는데요. 내일 평택 갑니다. 그러니까 평택에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러니까 무엇이 우리 반도체 우리가 더 먼저인데 이 하시더라고요. 탕전. 그래가지고 그분이 반대하는 의원이라고 학예사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이게 뭐 평택보다 우리가 뭐한 게 없다고 이제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하니까 야씨 우리도 빨리 지어야겠다. 평택에 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5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구 5만 명당 박물관 하나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은 50만이 넘었는 동네고요. 그 10개가 있어야 돼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평택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많이 늦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보면은 관심이 조금 예전에 관심을 좀 쏟았으면 이게 유지가 됐을 건데 이제 늦었으니까 그걸 자각하고 그쪽에 조금 신경을 쓰면은 박물관이라든가 미래의 자원으로서 커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랄까 산업적이든 뭐 지역 정체성적이든 이런 쪽으로 활용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자료는 뭐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 자료가 뭐 문화재일 수도 있고요, 사진 자료도 있을 수도 있고, 엽서일 수도 있고, 옛날 구유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영화를 만들 때 우리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 중에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지막 장면이 우리 지역에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 연예인들이 오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가지고 거기 그랬었는데 그게 또 활성화가 돼갖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와요. 또 영화의 어떤 한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뮤지컬 그런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무용의 그러니까 어떤 여기 역사 인물이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재밌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뮤지컬이나 다른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예능과 접목을 가능할 수 있는 게 박물관 자료에 들어가 있답니다. 가령 안동국학진흥원은 경북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썼는 소설 그리고 가사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어요. 일기 이런 것들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 스토리에 나오는 공간을 다시 재생을 해요. 건물을 비슷하게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료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는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돈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문화관광단지 여기도 문화관광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템이 탄탄하면 그거 관광지도 성공을 해요. 근데 대부분 돈 내놔주니까 몇백억 이래가지고
만드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탄탄하면은 관광단지도 성공시킬 수 있다. 관광단지만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박물관만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돌렸을 때 그게 성공하는데 직결되느냐 아니냐 그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양궁 김재덕 선수고 이 코치님인데 이것도 금메달리스트고 여기도 금메달.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왔는 금메달리스트를 다 받아서 그 전시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축구박물관이더라고요. 축구박물관 천안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이렇게 선수들이 썼던 축구화, 공, 그 붉은 악마 티,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은 태극기, 대형 태극기, 우리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갖고 갔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아이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물이 뭐 오래돼야 된다. 이것만 아니에요. 지금의 것도 이게 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첫 번째 갔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김건희 여사가 아랍 갔을 때 갔는 데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빈들이 오면 첫 번째 가는 데가 박물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떠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지 보러 가는 게, 그리고 그게 국가적인 의례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VIP들이 왔을 때 어디 가야 되냐? 군수실 가야 된다? 군수실 갔다가 박물관 가셔야죠. 그 동네가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는지 박물관을 먼저 가서 이런 동네가 이렇구나, 이런 데 거기서 보시고 이제 관심 있는데 여기 가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에 오셨을 때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울릉도는 그게 돼요. 그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동네에서 그거 한다니까요. 손님들이 오면 독도박물관에 와가지고 울릉도 독도 역사를 보고 내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예천도 이제 바뀌었어요. 군수님이 박물관부터 갔다 오래요. VIP들 오시면 박물관 보고 이 역사가 이렇구나, 그거부터 아시고 가시라고. 그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평택도 만들면 여기부터 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절에 가야 될지, 영화 촬영장에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짜가지고 조립을 해야 될지, 관광 루트를 그렇게 관람객이 이제 선택을 박물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박물관이 기본형에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 10만 평이라는 그 뭐랄까 흉물단지로 인식됐던 공간이었어요. 그걸 박물관으로 바꾸고 이런 분수 돈 1,000만 원 들여갖고 바꾼 거밖에 없어요. 이 나무들 전지 작업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한두 명 왔던 게 지금은 300~400명씩 와요. 그 코로나 시국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애들이 오면 물놀이 좋아하고, 교육하면은 이제 물놀이도 하고 캠핑도 가려고 하고요. 또 이런 뭐 울릉도 같은 데도 가고 또 해외도 가려고 해요. 저는 우리 지역에 크는 애들을 서울중앙박물관에 답사를 보내서 박물관을 조금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그 중에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유럽이나 영국에 있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줘가지고 그걸 학생 때 배우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벌써 짜여져 있어요. 루트도 있고. 저희 선배가 벌써 20년 동안 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1년에 2번씩 30일씩 유럽 나가요. 거기만 강남 애들만 그런 혜택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그 재정 여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거기 서울 강남 애들처럼 유럽 가서 박물관 경험하고 진짜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그만한 자산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박물관이 교육의 기능을 하는 게 1번인데 자꾸 이게 관광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조금 바꿔주면 이런 거 독도 가면은, 저는 처음에 독도 박물관 있으면서 2년 만에 갔거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많이 아니까.
그 별거 아닌데 많이 하니까 찡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독도를 공부했는 사람이 가면은 이런 거 한번 느끼고 아 이게 나라 사랑에 대한 걸 다시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 참가 안 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뭐 강의 들으니까 울릉도도 보내주고 좋던데 이래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교육이죠. 밖에 나가서 봐야지 공감하고 소통하고 융화하고 그걸 또 발전시키는 거죠. 이런 데 갔다 와야지 다른 데 좋은 걸 봐야지 평택박물관도 건물을 이쁘게 만들죠. 사각형으로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어떤 걸 제가 모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걸 생각하고 가야 될지는.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닿는다면 평택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좋은 박물관. 늦은 게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못했는 거 배워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애들 여기서 태어났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천이 고향이 아닙니다. 영주가 고향이고요. 우리 애가 예천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커서 예천을 기억하고 예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천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게 필요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 옛날 향수 느끼고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르신들 쭉쭉 대대로 침전 뱉었다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 다양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라는 거죠. 애들이 오게 되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손잡고 와요. 요즘에 한두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간이 공부한다라는 공간이라는 인식보다는 애들은 쉬러 오고 전시는 한 번밖에 안 봐요. 교육하러 오고 체험하러 오고 그 다음에 쉬러 오고 이런 거 뭐 커피 마시러 오고 이래 자주 방문하다 보면은 박물관이 이런 곳이야.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도 박물관을 관람을 하고요. 외국에 가도 박물관 관람을 해요. 근데 우리는 외국만 가면 박물관을 가시더라고요. 외국 뭐 일정에 있으면 박물관 맨날 가세요. 근데 오시면 박물관 뭔지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박물관을 친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시간 됐는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템들이 뭐 또 어르시는 게 있으면 너무 짧게 있는 거 아닐까요? 말씀해주세요. 네. 하나 바로 잡아도 될까요? 예. 그 임시의 시조는 평택 임시입니다. 인팔급. 그러니까 저도 효자를 328명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못 찾아낸 거는 미상. 그리고 본관도 못 찾아낸 거는 미상. 이러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족보책을 받고 우리 할배 생물년이 이렇고 이 할배 우리 할배 같은데 본관이 평택이다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소통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바카스 들고 오세요. 고맙다고.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해도 오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에서 해놓으면 그걸 이용을 누가 하냐면요. 문화예술에서 그 이미지라든가 내용을 하고요. 시설에서 그런 시설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평택이라는 이미지를 그걸로 덮어 씌우면 이게 조금 이렇게 격 있는 동네로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또 여기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반도체의 수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군데 봤는데요. 그게
그런 타이틀을 다는 게 한 시군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통 뭐 역사와 뭐 충렬의 고장, 뭐 평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런 어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뭐 조금 진행되면은 그것들이 다 체계화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딴 데서 못 하더라고요. 뭐 문화기관들은 많아요. 정말로. 뭐 예술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거짓된 정보, 그 신문기사로 돌아다니는 정보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데가 많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도시복 효자를 우리 대표 효자라고 치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그분이 철종 때 사신 인물인데 철종 때는 남발했던 시기예요. 남발했던 시기인데 그때 그 효자한테 스토리가 많으니까 이게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라. 저기 조선 초에 500장 줄 때 그때 받았던 사람이 이게 아닌가. 그리고 뭐 상강행실도 이런 데다가 기록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신문 자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재생산하고 이래 버리니까 그걸 바꾸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도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바꾸고 싶은데 뭐 아 그거지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예. 그 지금 예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단은 유물 기증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유물 기증을 잘 받는 종중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걸 봤을 때 평택박물관도 구입할 건 구입하고 또 기증받으면 기증받아야 되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뭐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증도 무상 기증이 있고 유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증했을 때 뭐 20%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 없습니다. 아, 그럼 100% 무상 기증을 예, 받는 예. 거예요? 저도 이제 박물관 한 20년째거든요. 올해가 모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그 갖고 계신 분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10억이니까 30% 나고 이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갖고 다 가져가고 돈을 이제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 형태는 있고요. 대부분 무상기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작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의원님이 의중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시장님이 의중이 어떤지 두 개 다 내밉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네 의견은 뭐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말씀드리고 안 물어볼 때 많잖아요. 이렇게 해 이러는데 저는 무상기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기증하시고 뭐 20%라고 생각하면 그거 돈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처분 못 해가지고 갖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이상한 커넥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감정가 가격을 높여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 촌에서 그런 고려까지는 쉽지 않고요. 평택도 일반적인 룰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룰은 대부분이 그 무상기증. 보상 기준이 있어요. 예? 있다고요. 보상 기준. 일반적인. 거기가 특별한 거예요. 예천. 저는 제가 그때 조례를 다 뒤졌어요. 전국에 우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치법 규칙 사이트에 가면 박물관 조례가 다 있고요. 그게 그 문제가 그때 벌어졌나? 2015년, 16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다시 마련해라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어요. 하도 이게 불법이 많고 감정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이래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를 다시 만들어라. 2015년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례를 다 뒤졌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유상기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예. 보통 다 무상기증이 원칙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저희
서울시 조례 따라서 일부 시군에 한해서도 이상이 이제 이 조례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서울시 그러니까 그게 좀 뭐랄까 생각이 다르면은 조례는 뭐 어차피 그 지역에서 공론화돼 가지고 합의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뭐 옳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 관장님 이제 시간들 이게 너무 이렇게 잘 지켜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근데 이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천으로 가신 지 이제 14년 되셨고, 예. 그리고 이제 고향은 영주이시고, 그리고 예천이나 안동이나 그쪽 지역이 어떤 문중들 많고, 뭐 어찌 보면은 좀 폐쇄적인 이런 곳에서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지금이야 뭐 이제 기증 쇄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예천 박물관 근무하셨을 때 그 문중들 다니셨을 때 어떤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14년 전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의사를 하셨어요. 의사? 의사.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대부분 다 아세요. 손에서. 제가 울릉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울릉도 근무하고 예천에 발령받아서 종갓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임자가 저 친구 울릉도에서 왔습니다. 오늘부터 제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어르신이 고개를 돌리고 가시더라고요. 고개를 돌리고 가세요. 이게 처음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저도 고향 말도 하고 말도 한마디도 없었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가니까 미안했는지 바카스 하나 주시더라고요. 불쌍했는지 바카스 하나 먹고 더운데 해라. 네 집 울릉도에서 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배요 저 울릉도가 집이 아니고 영도가 집이시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뭐 돈은 어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성입니다 이러니까 끝났네. 화해가 돼요. 그 종부님이 우리 고모예요. 고모 우리 일가집에서 갖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소반상에 음식을 올 때마다 돼요. 그때부터 성것이라고 가시를 한 3번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분이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울릉도가 집이 아니고 저 영주가 집이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집에 원래는 대동운부군옥이라고 하는 목판을 잠가놓고 아무도 안 열어줘요. 교수가 와도 안 열어줍니다. 근데 막 열어제키시고 그 다음에 열쇠 갖고 가서 네가 알아서 열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진성희 씨 예. 그 배분이 경상도를 위해서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영향도 받으셨네. 그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게 교수를 하고 싶어요. 대학 교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선생집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은 함부로 안 해요. 근데 그 밑에서 같이 배웠던 문중끼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하에는 선생집에서 맨날 해줘요. 그게 500년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 동네에서. 이게 저도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저 아들도 귀엽고 이런 것들이 500년이 내려오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선생이 가장 좋은 직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경험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 한 번은 하나 더 있어요. 자기 집에 제초 작업 안 해줬다고 우리 할배 저 제자라고 하는 모씨 종손이 오셔가지고 돌 쌍놈이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초 작업을 안 해주냐면서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셨는데 제가 그 집 가가지고 아까 그 집 어른요 저보고 돈 쌍놈이냐 그 집에서 그렇게 하디더 그 새끼 그거 보면서 막 둘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반이 계속 엮여졌는 집안인데 그 집도 맨 그래요. 근데 우리 할배 욕했다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여론몰이 하시더라고 그 동네에서. 그래서 저는 둘이 싸우게 붙여놓고 그냥 싹 가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더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천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택과 좀 많이 다른 네네. 예, 고장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씨 가지고 뭐 이렇게 평택을 동반으로 하는 성씨들 또 중시조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뚜렷한 분들은 또 안 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예사님들 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에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조선시대 유물들이 그게 흔치 않고 집안들의 그런 어떤 유물들이 보관된 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반도체도 수집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 가장 그 인상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솔직히 그렇거든요. 민속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뭐 맷불이 만든다거나 멍석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도 보존이 돼야 되지만 그 유물 자체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유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유물 수집 그리고 그 유물의 어떤 개념들 좀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접근들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촌에서 근무를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는 가장 힘든 게 육 지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가 한 달 동안 개량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비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기사를 계속 보게 됐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박물관을 만드니까 돈이 없어요. 예산이. 이거 어디서 갖고 와야 되나? 근데 평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받아오려고 하는 게 그 예천 출신의 기업가 이 사람들 대기업들 후원받아서 어떻게든 좀 건물이나 운영비를 받아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평택은 저기 삼성이라는 좋은 기업이 있고요. LG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후원만 받아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산에서도 그 얘기 하니까 삼성에 가서 돈 받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걔네들 받아와 보면 1년에 써야 될 돈이 있어요. 걔네들 어떻게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세금 혜택 받으려고. 그 돈을 좀 뺏어오면 걔네들도 좋고 평택도 좋고 그런 방법들이 우리보다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럼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말씀하시죠. 예, 돈이죠. 컨텐츠가 돈으로 못 돼. 예, 또 뭐. 예,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또 아주 소중한 대화 시간인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진짜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재환 관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